저 할머니 원래 정신이 좀 이상하대. 남편한테 버림받고 혼자 중얼중얼 다닌다잖아. 집 앞에 매일 꽃을 놓는 것도 솔직히 무서워. 그랬던 사람들이 어느 날부터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 진짜 대단한 분이었어. 숨겨진 사연 듣고 나도 울었잖아. 이제 보면 우리가 몰랐던 걸 너무 쉽게 판단했던 것 같아. 같은 사람을 향한 말인데 이토록 다르게 바뀌었습니다.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모두가 손가락질하던 그녀를 이제는 존경과 연민으로 바라보는 걸까요? 그 변화의 중심엔 실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수년 전 아무런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아내. 남편은 끝까지 그녀를 기다렸고 주변 사람들은 점점 그를 이상하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돌아오자 모든 시선이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돌아왔지만 그녀가 떠났던 이유와 그 시간 속에 담긴 진실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한 여자의 실종, 그리고 조용히 숨겨진 반전의 진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 많은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편은 그날도 평소처럼 아침 일찍 눈을 떴습니다. 커튼 사이로 스며든 햇살이 거실 바닥을 어루만졌고 주방에서는 물이 끓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출근 준비를 마친 남편은 아내가 차려둔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밥은 따뜻했고 반찬은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평범한 아침, 특별할 것 없는 하루의 시작처럼 느껴졌습니다. 식사를 마친 남편은 평소처럼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문을 나섰습니다. 문을 닫을 때 들려오는 아내의 조심히 다녀오세요 라는 목소리가 마지막이 될 줄은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조금 늦게 귀가했습니다. 퇴근길에 들른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왔기에 한 손 가득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실내는 고요했습니다. 아내의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신발장에는 그녀의 신발이 그대로 놓여 있었고 거실 조명도 켜져 있었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에 집안을 돌아보았지만 욕실, 방, 베란다 어디에도 그녀는 없었습니다. 그날은 마침 그녀의 휴대전화가 거실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전화도 없고 메모도 없었습니다. 외출을 했다면 핸드백이라도 챙겼을 터였지만 그것조차 제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불안감이 서서히 밀려왔습니다. 남편은 가까운 친정과 친구 몇 명에게 연락을 해보았지만 누구도 그녀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혹시 싸운 건 아니었어요? 라고 물은 친구의 말에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날 아침 다정하게 인사를 나눈 것이 마지막이었고 다툰 기억은 전혀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불안은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잠도 오지 않았고 창밖을 바라보며 혹시라도 그녀가 돌아오지 않을까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틀이 지나도록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결국 경찰서에 실종신고를 접수했습니다. 담당 형사는 가출일 가능성과 실종일 가능성을 모두 염두에 두고 조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집안의 물건들을 살펴보며 혹시 힌트가 될 만한 메모나 정황이 없는지 꼼꼼히 점검했지만 아무것도 나오는 것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를 확인했고 그녀가 마지막으로 찍힌 장면은 실종 당일 오전 10시경 집 근처의 작은 골목길을 혼자 걷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어디에서도 그녀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들 중 몇몇은 그날 그녀와 스쳐 지나간 기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할머니는 검은 옷을 입고 있었고 표정이 좀 어두웠던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후로 몇 개월이 흘렀습니다. 전단지는 곳곳에 붙여졌고 지역 커뮤니티에 실종자 정보를 올렸지만 반응은 없었습니다. 남편은 점차 말이 없어졌고 아내의 물건들을 정리하지 못한 채 그대로 두었습니다. 거실 한켠의 화분은 시들어갔고 주방의 시계는 자주 멈췄습니다. 세상은 변해갔지만 남편의 시간은 그날에 멈춘 듯 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각 현관문을 바라보며 그녀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상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 앞 우체통에 누군가 넣고 간 듯한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봉투는 흰색이었고 받는 사람의 이름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편지를 뜯어본 순간 남편은 손에 쥐고 있던 커피잔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종이 위에는 너무 익숙한 필체로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날 아침 당신이 웃었을 때 나도 울고 있었습니다. 편지를 손에 쥔 남편은 멍하니 주방 바닥에 앉았습니다. 깨진 커피잔 조각이 발치에 흩어져 있었지만 아무런 통증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문장은 확실히 그녀의 글씨체였습니다. 특유의 꺾이는 자음, 둥글게 말리는 모음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그녀 특유의 문장 방식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그 문장을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실종된 지 3년 그녀가 살아있다는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편지는 어디서 누가 어떤 이유로 보낸 것인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경찰에 편지를 제출했습니다. 감식을 요청했지만 별다른 지문도 DNA 흔적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봉투에 사용된 종이도 일반적인 것으로 추정되었고 흔히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이라 단서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우체통을 하루에도 수십 번 확인했습니다. 혹시 또 다른 편지가 올까봐 현관 앞에 작은 감시 카메라까지 설치했습니다. 주변을 오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기억하려 했고 동네 골목골목을 돌아다니며 혹시라도 그녀와 닮은 사람이 있지 않을까 살폈습니다. 일상이 조금씩 뒤틀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회사도 그만두고 사람들과의 연락도 끊어졌습니다. 식사 시간도 수면 시간도 불규칙해졌고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가 점점 이상해졌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오직 그녀만 생각했습니다. 살아있다면 반드시 무슨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절대 자신을 버리고 간 게 아니라는 확신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몇 주 뒤 다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이번엔 내용이 조금 더 길었습니다.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당신에게 설명할 수 없는 이유들이 있었고 여전히 말할 수 없는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 있습니다. 그것만은 믿어주세요. 편지는 같은 필체로 쓰여 있었고 종이의 질감도 전과 같았습니다. 그 편지를 읽고 난 후 남편은 주변을 뛰어다니며 그녀의 이름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골목을 헤매다 경찰에게 오해를 사기도 했고 정신과 상담을 권유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지금 어딘가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으며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편지 속의 문장은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위로가 되었습니다. 당신이 웃을 때 나도 울고 있었습니다. 그 문장을 곱씹으며 남편은 그날 아침을 떠올렸습니다. 식탁 너머로 건넨 미소, 잔잔한 숨결, 따뜻했던 밥상. 모든 것이 너무나 평온했던 그 순간 속에 그녀는 이미 무언가를 감추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가 미처 알지 못했던 아내의 내면, 그녀의 고통, 또는 그녀가 짊어지고 있었던 무언가. 남편은 결국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는 기다리기만 하지 않기로. 그녀가 다시 편지를 보낼 곳 아니면 나타날 수 있는 곳을 직접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편지에 사용된 봉투 뒷면의 인쇄 마크를 확대해 본 결과 지역 내 특정 문구점에서 판매되는 상품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남편은 문구점을 찾았고 주인에게 편지를 보여주며 누군가 이 봉투를 최근에 사간 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주인은 잠시 기억을 더듬다 말했습니다. 흰색 모자를 쓴 여자가 몇 주 전에 여러 개를 샀습니다. 묘하게 조용한 분이었는데 얼굴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남편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일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다시 피어올랐습니다. 그날 밤 그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웃고 있는 그녀, 아이와 함께한 가족여행, 친구들과의 모임. 모든 사진 속 그녀는 분명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 뒤에 숨겨져 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너무도 모르고 있던 그녀의 진짜 모습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문구점 주인의 말을 곱씹으며 다시 거리를 걸었습니다. 흰 모자, 조용한 사람, 봉투를 사간 여자. 그녀가 맞다면 그는 이제 단서 하나를 더 잡은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단서만으로 어디에 있는지, 왜 돌아오지 않는지 알 수는 없었습니다. 편지에 담긴 문장들은 따뜻하면서도 어딘가 벽을 세운 듯한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살아있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그녀가 아직은 돌아올 생각이 없다는 걸 암시하는 문장이었습니다. 며칠 뒤 세 번째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한 장이 아닌 두 장으로 더 많은 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1000번쯤 연습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전하기까지 이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제 선택이 당신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저는 떠나야 했습니다. 편지에는 그녀가 실종된 날의 이야기 일부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침을 차린 손이 떨렸다는 말,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고 웃었다는 고백. 그리고 그날 아침 부엌에서 문득 끝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다는 말도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대목에서 한동안 숨을 쉬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이미 마음속으로 작별을 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인사 한마디, 미소 한 번에 그렇게 큰 의미가 담겨 있었다는 것을 그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편지는 계속해서 그녀의 내면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그날 제가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당신의 아내, 아이의 엄마, 시댁의 며느리, 사회의 구성원. 그 모든 역할이 버겁게 느껴졌습니다. 아무도 저를 이해해주지 않았고 저도 제 자신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라지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누군가에게 쫓긴 것도 아니었고 외부의 위협을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자신이라는 존재가 지워져 버린 듯한 감각에 사로잡혀 버렸던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수년간 함께 살면서도 아내가 그렇게 느끼고 있었다는 사실을 단 한 번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웃을 때 편안한 줄로만 알았고 말없이 있을 때는 그냥 조용한 성격이라 생각했습니다. 한 번이라도 물어봤더라면 어땠을까? 남편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녀는 외롭고 힘들었던 순간에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하고 결국 사라지는 방법을 택했던 것이었습니다. 편지의 마지막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찾고 있습니다. 저 자신을요? 남편은 그 문장을 여러 번 따라 읽었습니다. 그녀가 아직 끝나지 않은 여정을 걷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돌아오고 싶지만 돌아올 수 없는 혹은 돌아오는 것이 두려운 마음. 그는 고민 끝에 작은 노트를 꺼내 손글씨로 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누구든 어떤 선택을 하든 당신은 여전히 나의 아내입니다.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나는 여기 있다는 것만은 기억해 주세요. 그는 그 편지를 그대로 접어 다시 우체통에 넣었습니다. 그녀가 어떤 방식으로든 보고 있을 것이라는 믿음 하나로. 편지를 붙이고 돌아오는 길 그는 조금은 다른 눈으로 동네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소 지나치던 벤치, 전봇대 옆 가게, 공원 한켠의 의자. 어디에선가 그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오랜 시간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 눈빛에는 예전과 같은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눈을 뜨며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진짜로 곧 나타날지도 모른다고. 이틀이 지났을 때 우체통에 놓인 또 하나의 편지가 남편의 발길을 멈추게 했습니다. 이전과 같은 봉투, 같은 필체. 하지만 이번엔 왠지 모를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손끝으로 느껴지는 종이의 감촉마저도 그날 아침 그녀가 마지막으로 끓여준 국물처럼 따뜻하고 먹먹했습니다. 편지에는 그녀가 사라진 이후의 삶에 대해 짧게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엔 매일 울었습니다. 누군가에게서 도망친 것도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죄책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새벽마다 깨어나 당신 얼굴을 떠올렸고 나 자신을 저주했습니다. 다시 돌아가야겠다고 마음을 다잡아도 막상 발걸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돌아가는 길은 언제나 너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도시의 변두리에서 조용한 방 하나를 얻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름도 연락처도 바꾸었고 이전의 삶과 단절된 사람처럼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습관처럼 창밖을 바라보며 지나가는 사람들 속에서 익숙한 그림자를 찾고 있었다고 적었습니다. 편지는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당신을 닮은 사람을 마주쳤습니다. 순간적으로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뒤돌아서서 걸어가던 그의 뒷모습을 보며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당신이 다른 삶을 살고 있다면 어쩌나, 내가 돌아가는 것이 당신에게 또 다른 고통이 된다면 어쩌나. 그녀는 끊임없이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모든 걸 버리고 떠난 선택이 단순한 도피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편지를 다 읽고 나서 말없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찻잔에 물을 붓고 그녀가 자주 즐기던 입차를 꺼내 천천히 우려냈습니다. 찬물이 맑게 퍼져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그녀는 자신을 벌주듯 가장 조용한 곳에서 삶을 이어가고 있을 것이라고. 그날 저녁 그는 동네 작은 벼룩시장에 들렀습니다. 아내가 생전에 자주 가던 곳이었습니다. 작은 소품들과 오래된 책, 누군가의 시간이 담긴 물건들이 진열된 공간이 그에게는 어딘지 모르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한 책장 앞에서 그는 우연히 한 권의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표지에는 아무런 글씨도 없었고 다 쓴 듯한 묵직함이 손끝에 느껴졌습니다. 펼쳐보자 그 안에는 누군가의 글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일기처럼 보였지만 문장 하나하나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오늘도 버티기로 했다. 무너지지 않기로. 비록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다 해도 나는 기다리기로 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남편은 문득 그녀도 어딘가에서 그렇게 적고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기다린다는 것이 꼭 누군가의 품으로 돌아가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자신이 다시 자신을 믿게 되는 날까지 견디는 것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그 노트를 자신의 책장 한켠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녀가 다시 돌아오게 된다면 꼭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 노트 당신이 쓴 줄 알았어요. 말하진 않았지만 그 생각만으로도 그날은 덜 외로웠습니다. 며칠 뒤 다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짧은 문장이 단 하나 적혀 있었습니다. 곧 얼굴을 보러 갈게요. 남편은 그 문장을 본 순간 숨이 막힐 듯 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현관문 앞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혹시라도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놓칠까봐 잠옷 차림 그대로 담요 하나만 덮고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가 새벽 3시를 넘겼을 때 바깥에서 아주 작은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숨을 죽이며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발자국 소리는 아주 짧게 머물렀다가 사라졌습니다. 문은 그대로였고 초인종도 울리지 않았지만 남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얼어붙은 몸을 억지로 움직여 현관문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바람이 살짝 스쳐 지나갔고 문 앞 바닥 위에 작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두운 밤거리, 가로등 아래서 찍힌 흐릿한 인물 사진. 누군가가 누군가를 멀리서 찍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짧은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예요. 사진 속 인물이 그녀라는 걸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얼굴은 선명하지 않았지만 뒷모습과 어깨선, 서 있는 자세가 익숙했습니다. 남편은 손에 든 사진을 꼭 쥔 채 한참 동안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분명 근처에 있었습니다. 아니, 방금 전까지 바로 앞에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그날 하루 종일 문 밖을 내다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식사는 하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다시 찾아올까, 얼굴을 비출까 하는 희망 하나에 모든 감각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그는 조용히 조명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 앉아 창문 밖거리를 바라보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그녀와 처음 만났던 날, 첫 데이트에서 나눴던 말들,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의 떨림까지 하나하나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 모든 순간이 멀어진 기억이 아니라 다시 손에 잡힐 듯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던 남편은 불쑥 작은 기억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아내가 자주 가던 도서관의 오래된 의자, 그곳에서만큼은 자신의 시간을 온전히 가질 수 있다고 말했던 그녀의 표정을. 혹시 그곳이라면 그녀가 지금도 머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그는 긴 코트를 걸치고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도서관에 도착해 안으로 들어서자 익숙한 나무향이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그는 맨 끝줄 창가 쪽에 놓인 의자에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그녀가 늘 앉던 자리였습니다.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리에 놓인 책 한 권, 그리고 그 위에 접혀있는 종이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음 주 같은 시간 이 자리에서 다시 볼 수 있을까요? 남편은 손끝을 떨며 종이를 들었습니다. 그 짧은 문장 하나로 숨결이 멎는 듯한 감각이 밀려왔습니다. 그녀가 남긴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책을 천천히 펼쳤습니다. 책갈피 사이에 그녀의 글씨체로 적힌 문장들이 있었습니다. 일부는 시처럼, 일부는 편지처럼 써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일은 시간과 닮았습니다. 멈출 수 없고 되돌릴 수도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감정이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 그 책을 넘기며 얼마나 많은 시간을 견뎌냈을지, 그녀의 침묵이 어떤 외로움에서 비롯된 것인지가 느껴졌습니다. 그는 종이에 답을 적었습니다. 여기서 기다릴게요. 메모를 책갈피에 다시 끼워 넣고 조심스럽게 책을 닫았습니다. 도서관을 나서며 그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색 구름이 낀 하늘 아래 조금은 가벼워진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그는 거실 조명을 어둡게 하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전화는 울리지 않았고 초인종도 조용했지만 그는 전혀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누군가 돌아오고 있다는 확신이 마음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같은 시간에 도서관을 찾아갔습니다. 책은 그대로 있었고 의자도 비어 있었지만 날이 갈수록 종이에는 그녀의 손글씨가 하나둘 늘어갔습니다. 그녀는 기억을 꺼내고 있었고 조금씩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도서관 문을 열고 들어선 그 순간 그는 그녀를 마주했습니다. 창가 쪽 의자에 조용히 앉아있는 낯설지만 분명 그녀인 사람을. 이틀이 지나고도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화 이후 다시 연락은 없었고 남편은 그날 저녁이 마지막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지만 식탁 위에는 여전히 두 사람분의 밥그릇이 놓여 있었고 문 앞 슬리퍼는 가지런히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 거실에 커튼을 걷었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던 커피를 내리고 라디오를 틀어 그녀가 자주 흥얼거리던 클래식 선율이 흘러나오게 했습니다. 그 조용한 일상이 다시 살아난 것 같았고 집안 구석구석에서 그녀의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바람결에 흔들리는 커튼 끝자락에서도 그녀가 돌아올 조짐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햇빛이 강한 날이었습니다. 그는 동네 공원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예전 그녀와 함께 산책하던 그 길, 두 사람이 나란히 걸으며 말없이 손을 잡았던 곳. 그는 오래된 벤치에 앉아 주위를 바라보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훑듯 살피며 혹시 익숙한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애써 눈을 떴습니다. 그러다 그는 마주 앉은 노부부를 바라보며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햇빛을 마주한 채 앉아 있었고 그 모습은 과거의 두 사람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 했습니다. 그녀가 있다면 지금 그 자리에 앉아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웃고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온 그는 현관문 앞에서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문고리에 하얀 손수건이 걸려 있었습니다. 손수건 한쪽에는 작은 메모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게 아직은 겁이 나요. 하지만 아주 가까운 곳에 있어요. 그는 손수건을 조심스럽게 접어 손에 쥐었습니다. 천의 냄새는 낯설지 않았고 오래도록 사용한 듯한 감촉이 손끝을 스쳤습니다. 그녀가 이 문고리를 잡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그는 그날부터 현관문을 잠그지 않기로 했습니다. 혹시라도 그녀가 마음을 바꿔 다시 왔다가 문이 잠겨 돌아갈까봐 아무도 들어오지 않기를 바라며 오히려 문을 열어두었습니다. 대신 문 안쪽에는 그녀가 좋아하던 담요를 깔고 그 위에 작은 꽃병 하나를 올려두었습니다. 그 꽃병 안에는 매일 다른 꽃을 하나씩 꽂았습니다. 언젠가 그녀가 그 꽃을 보고 웃을지도 모른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잠결에 누군가의 인기척을 느꼈습니다. 거실 쪽에서 조심스레 움직이는 발소리, 무엇인가를 만지는 듯한 섬세한 기척이 있었습니다. 그는 눈을 떴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꿈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숨을 죽인 채 그 기척을 느끼고만 있었습니다. 아침이 밝고 거실로 나온 그는 작은 변화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꽃병에 꽃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자신이 어제 꽂았던 국화 대신 라넌큘러스 한 송이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 꽃은 그녀가 가장 좋아하던 꽃이었습니다. 왔었군요. 그는 조용히 중얼였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밤이 되면 일부러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혹시 그녀가 또 올지 몰라 어둠 속에서도 집안이 환하게 보이도록 했습니다. 이전처럼 식탁에 밥을 두고 물컵을 채워놓고 커피를 내려두었습니다. 언제든 돌아와 앉기만 하면 된다는 듯 조용히 그녀를 기다리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그는 드디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그녀의 그림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발소리와 함께 바람결에 실려온 익숙한 향이 집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거실에 앉아 있었고 문은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녀는 아주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고 등만 보였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조금 더 말라 있었고 머리카락은 다소 자랐지만 움직임 하나하나가 너무 익숙했습니다. 그는 숨을 참았습니다. 그녀가 돌아왔다는 사실이 현실이 되었음을 그 순간에서야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현관을 넘어서 거실 안쪽까지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말이 없었고 그의 눈을 바로 마주보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집안 구석구석을 둘러보는 시선에서 알 수 없는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공간을 다시 마주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거실의 작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문을 열고 들어온 순간부터 단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말을 건네지도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가 이 공간 안으로 들어와 있다는 사실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한참의 정적 끝에 그녀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래 걸렸죠. 그 말에 그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단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는 수백 개의 감정이 담겨 있었고 무겁고도 조심스러운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그 말만으로도 모든 과정을 설명하려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주방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손끝으로 식탁을 가볍게 쓸었고 그 위에 올려진 찻잔을 바라보았습니다. 찻잔 옆에 놓인 라넌큘러스는 여전히 신선했습니다. 그녀가 며칠 전 밤에 두고 간 꽃이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식탁 의자에 앉았습니다.
조용히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시선을 아래로 떨군 채 숨을 고르는 듯 보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말을 하지 않았고 조용한 숨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의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그녀가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동자에는 머물러 있는 눈물이 반짝였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흘러내리지 않았고 오히려 참는 모습에서 오래된 단단함이 느껴졌습니다. 매일 오고 싶었어요. 그런데 도저히 문을 열 수가 없었어요. 내가 이 문턱을 넘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계속 의심이 들었거든요. 그는 여전히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점점 더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당신 옆에 있는 사람이었을 뿐인데 그게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지금도 설명을 못하겠어요. 그 말에서 그는 처음으로 그녀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묻혀있던 감정이 그 눈빛 안에 잠겨 있었습니다. 억울함도 후회도 슬픔도 모두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그녀는 두 손을 모은 채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고개를 숙이던 자세를 바로 세우며 다시 말을 잇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를 설명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미안하다는 말을 들으러 온 것도 아니고요. 그냥 당신 앞에 한 번쯤 서보고 싶었어요. 그게 마지막이어도 괜찮으니까. 그는 그 순간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걸음은 조심스러웠고 마치 깨지기 쉬운 유리 앞에 서 있는 듯한 긴장감이 맴돌았습니다. 그는 식탁 건너편에 다가가 의자 하나를 조용히 당겼습니다. 그리고는 그녀 맞은편에 앉아 찻잔을 집어들었습니다. 찻잔을 가볍게 기울이며 그는 처음으로 말을 했습니다. 차가 식었네요. 그 말에 그녀는 잠시 고개를 떨구더니 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눈물과 함께 섞여 있었고 오래도록 마음에 쌓여있던 무언가가 스르르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왜 떠났는지, 어디에 있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녀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 하나만이 분명했고 그것이 그의 마음에 남아있던 가장 깊은 어둠을 천천히 걷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식탁에 놓인 꽃병을 바라보다가 가만히 손을 뻗었습니다. 라넌큘러스 꽃잎 하나를 조심스레 만지며 중얼이듯 말했습니다. 이 꽃 아직도 좋아하네요. 그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꽃을 감싸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의 긴 시간이 천천히 접혀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변하지 않은 표정으로 흔들림 없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제서야 숨을 깊이 들이켰고 작게 혼잣말처럼 속삭였습니다. 고마워요. 그녀는 식탁에 앉은 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햇살이 부엌 타일 바닥에 부드럽게 드리웠고 라디오에서는 그녀가 예전에 자주 틀어놓던 클래식 선율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찻잔의 열기는 식었지만 그 자리만큼은 오히려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들의 숨소리와 조용한 기척이 이 집의 공기와 다시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의자의 등을 기댄 채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을 감고 긴 호흡을 내뱉었고 그 호흡은 긴 겨울을 견디고 마침내 맞이한 봄처럼 느껴졌습니다.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라 침묵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은 천천히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좋아했던 컵에 다시 따뜻한 차를 내렸고 그녀의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그녀는 그 컵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아주 작고 잔잔한 웃음이었지만 그의 마음에 다시금 꽃을 피우는 듯한 울림을 주었습니다. 예전과 똑같네요. 이 찻잔도 당신의 손길도. 그는 대답 대신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화는 조심스럽고 짧았지만 오히려 그 침묵 속에서 많은 것이 오갔습니다. 말보다 더 많은 의미가 눈빛과 행동, 작은 손끝의 떨림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집의 풍경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마당 한켠의 화분도 벽에 걸린 시계도 소파 위에 걸쳐진 담요까지도 그대로였습니다. 마치 그녀가 떠난 시간이 멈추기라도 한 듯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이 집은 그녀를 위해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듯 했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테이블 가장자리를 천천히 쓸었습니다. 매끄럽지 않은 나뭇결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고 그 안에는 많은 시간과 기억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기억들이 그녀를 향해 조용히 말을 걸고 있는 듯 했습니다. 이 집 냄새가 그리웠어요. 그 말은 마치 마음속 깊은 고백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그 말 하나에 숨을 삼켰습니다. 그녀의 그리움이 떠났던 시간의 무게가 그 짧은 문장 속에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 앉아있던 몸을 천천히 일으켰습니다.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며 하나하나 눈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책장, 침실 문 앞까지 발걸음을 옮기며 아주 조심스럽게 그 공간을 다시 익히고 있는 듯 했습니다. 마치 떠난 시간이 자신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라 빌려온 시간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인지 그녀는 집안의 모든 것에 다시 허락을 구하듯 조심스러웠습니다. 침실 문을 살짝 열었을 때 그 안에 모든 것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접어놓은 이불, 머리맡에 놓인 작은 탁상시계, 그리고 그녀가 읽다 덮은 책 한 권까지. 그 광경을 본 순간 그녀는 천천히 문고리를 잡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감은 눈 속에서 수년 전 그 밤이 되살아났습니다. 조용히 이 문을 닫고 아무 말 없이 사라졌던 그날이. 그녀는 돌아서서 거실로 다시 나왔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고 그녀를 향해 조용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고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담담했습니다. 내가 이 집을 떠난 이후에도 매일 이 자리에 있었나요? 그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말보다 더 강한 확신이 그의 행동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짧게 중얼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다려줘서. 그 말은 무겁지도 않았고 과장되지도 않았습니다. 아주 단순한 고백이었지만 그의 마음속 가장 깊은 상처에 닿아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마침내 다시 이 집에 눕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맞이하는 침실의 온기, 이불의 촉감, 밤의 고요함 속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숨을 깊이 들이쉬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 숨소리를 들으며 그는 조용히 옆방에서 등을 기댄 채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다시 품 안에 안은 듯 조심스럽게 감싸는 밤이었습니다. 아침이 밝아오자 그녀는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커튼 사이로 부드럽게 스며든 햇살이 방 안을 덮고 있었고 천장의 색감도 공기마저도 그녀에게는 낯설고도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며칠째 숙소 침대와 타인의 그림자가 겹쳐있던 불안한 공간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곳은 그녀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녀의 체온을 기다리고 있었던 장소였습니다. 침대 옆 작은 탁상시계는 똑딱똑딱 같은 박자로 시간을 흘리고 있었고 그 소리는 과거로부터 이어진 흔적처럼 그녀의 귓가를 감쌌습니다. 그녀는 가만히 누운 채 이불 속에서 손을 움켜쥐었다 폈습니다. 손바닥에 남아있는 감각을 더듬으며 오래전 이 집에서의 마지막 아침을 떠올렸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러나 모든 것을 끝내고자 했던 그날의 공기와 무게가 다시금 피부 위로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이불을 젖히고 침대에서 일어난 그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곳에 비친 자신은 기억 속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피부는 더 희미해졌고 눈가에는 깊은 선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오히려 그 흔적들이 고마웠습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았고 그녀도 어딘가를 지나며 살아왔다는 증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거실로 나가자 남편은 식탁에 앉아 신문을 펼쳐두고 있었습니다. 소리내지 않은 아침이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아직 어떤 말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그 맞은편 자리에 앉았고 남편은 신문을 천천히 접으며 시선을 들었습니다. 눈빛이 잠시 엇갈렸고 그 안에는 서로의 시간을 확인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간단한 아침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따뜻한 미역국과 밥, 그리고 그녀가 예전에 자주 만들었던 김무침이 작은 접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김무침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 작은 반찬 하나에 수많은 기억이 걸려 있었고 그녀는 그 맛조차 잊고 지냈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이거 아직도 해먹네요.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감정이 얹혀 있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녀도 따라 숟가락을 들었고 천천히 국을 떠올렸습니다. 국물 한 숟갈이 입안에 머물자 오래도록 잠겨있던 감정들이 스르르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따뜻했고 눈물이 날 만큼 익숙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수저를 내려놓고 손끝으로 입가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다시 돌아온다고 생각하면서도 사실 계속 도망치고 있었어요. 그날 당신을 뒤로하고 문을 나서면서 다시는 이곳에 올 수 없을 거라고 믿었죠. 근데도 이렇게 앉아있네요. 너무 이상해요. 남편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식탁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손은 떨고 있었고 아주 조금씩 그녀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그 손을 바라보다가 마침내 조용히 손등 위에 자기 손을 포겠습니다. 손끝이 닿자 시간의 경계가 사라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달라진 세월 속에서도 두 사람의 감각은 여전히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말보다 눈빛이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걸어온 고독의 길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뒤 그녀는 집안을 다시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그녀의 옷이 남아있던 장롱, 책장 속에 꽂혀있던 오래된 앨범, 화장대 서랍 안에 들어있던 작은 편지지. 그 모든 것이 그녀를 기억하고 있었고 그녀는 그 기억들과 조심스레 다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거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안으로 들어왔고 커튼이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햇살 속에서 작은 먼지들이 떠다녔고 그 속에 새로운 시작의 기운이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창문 앞으로 다가가 서 있었습니다. 마당의 화분에는 꽃이 피기 시작했고 오랜만에 마주한 계절의 냄새가 폐 안으로 천천히 스며들었습니다. 이 향기 잊고 있었어요. 이 집의 공기, 이 거리의 냄새.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고 그 향기를 오래도록 느꼈습니다. 집이라는 공간이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사람과 기억이 머무는 그릇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돌아왔고 이 집도 그녀를 다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무너지지 않았고 흔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 믿음이 그녀를 다시 일으켰고 마침내 그녀는 깊은 침묵을 끝내고 진짜 자신을 꺼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남편과 함께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오래된 다큐멘터리가 조용히 흘러나왔지만 두 사람의 눈은 화면이 아닌 서로의 손끝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한 손 너머로 전달되는 체온은 너무 익숙하면서도 낯설었고 그 낯설 속에는 긴 시간 동안의 공백이 무겁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천천히 돌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시절에 두 사람이 웃고 있었고 그 곁에는 아직 어려 보이는 딸이 서 있었습니다. 그 사진은 변하지 않았지만 사진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은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 미소 뒤에 감춰져 있던 감정들을 이제는 정면으로 마주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날 병원으로 데려갔던 기억나지 않죠? 남편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집을 나선 뒤 버스를 타고 무작정 도심을 벗어났어요. 그날따라 모든 게 너무 무겁고 내 안의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버스 안에서 실신했죠. 깨어보니 병원이었고 간단한 검사 끝에 과호흡, 탈진, 경미한 충격에 의한 기억 혼란이라 했어요. 그녀는 말끝을 흐리며 손끝을 꼼지락거렸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 가만히 앉은 채 그녀가 말을 끝낼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기억을 완전히 잃은 건 아니었어요. 단지 그 순간순간들이 안개처럼 뿌옇게 느껴졌고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자꾸 밀려나가는 느낌이었어요. 병원에 있던 며칠 동안 나는 나를 모르겠다는 감각에 빠졌어요. 너무 무서워서 이름을 묻는 간호사에게도 그냥 다른 이름을 댔죠.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지만 목소리에는 작고 깊은 떨림이 서려 있었습니다. 기억이라는 것이 단순히 정보를 저장하는 기능이 아니라 자신을 지탱하는 유일한 줄기였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병원에서 퇴원한 후 이름을 바꾸고 한 도시 외곽의 쉼터 같은 곳에서 한동안 머물렀습니다. 그곳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연을 묻지 않았고 그녀 역시 자신의 과거에 대해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 무관심 속에서 위안을 얻기도 했습니다. 처음 몇 주는 무의미한 하루의 반복이었고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조차 잊어버린 듯한 무력감에 휩싸여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녀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누구였는가? 나는 어디에 속해 있었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쉽지 않았고 때로는 멈추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주 사소한 기억들이 돌아오기 시작하면서 그녀의 발걸음도 조금씩 방향을 찾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멜로디 하나, 우연히 지나친 음식점 간판의 글자, 길가의 핀 꽃에서조차 익숙한 감정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녀는 그러한 감각들이 자신을 이끌어 다시 이곳으로 오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명확한 이유나 계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오히려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끌어당기듯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 말을 묵묵히 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명함이 있었고 그 분명함이 무거운 고백보다 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녀는 다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을 떠났던 그날에 내가 다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아요. 그동안 나 자신을 이해하려고 애썼지만 여전히 모르겠어요. 다만 하나는 확실해요. 여기 오고 싶었어요.
그래서 온 거예요. 그 고백은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는 의지를 눈빛으로 전하고 있었고 그 눈빛 속에서 남편은 오랜 기다림의 끝을 본 듯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손이 맞닿은 지점에서 따뜻한 기운이 퍼졌고 그 기운은 소파 위의 침묵을 감쌌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한 방에서 같은 불빛 아래 나란히 누웠습니다. 많은 말은 없었지만 숨소리가 하나의 박자를 이루고 있었고 서로의 온기에 다시 익숙해지기 위한 밤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돌아온 집에서 조심스럽게 일상을 배워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남편이 끓여주는 국 한 그릇, 정해진 시간에 울리는 알람. 소리, 거실을 감싸는 커피 향기 같은 것들이 다시금 익숙해져 갔습니다. 그러나 익숙함은 곧 죄책감과도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여도 되는 사람인지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그녀의 리듬에 맞춰주었습니다. 어떤 날은 함께 산책을 나갔고 어떤 날은 조용히 각자의 방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설명을 강요하지 않았고 그녀 역시 과거에 대한 자백을 하나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정리되지 않은 고백이었지만 그 어떤 회한보다 솔직했습니다. 그녀는 오랜만에 옷장을 열어보았습니다. 몇 년 전 그대로 걸려있는 옷들을 바라보다가 손을 뻗었습니다. 옷 사이사이에 낀 먼지를 손바닥으로 털며 천천히 옛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어떤 옷은 생일날 남편이 사준 것이었고 또 어떤 옷은 딸의 졸업식 날 입었던 것이었습니다. 옷감 하나하나에 과거의 장면이 눌어붙은 듯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침실 서랍에서 오래된 다이어리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내려앉아 있었고 속지는 누렇게 바랬지만 그 안에는 그녀의 삶이 촘촘히 적혀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느낀 감정들, 남편과의 다툼과 화해, 딸과의 짧은 대화들, 자신의 무력감과 피로, 때로는 도망치고 싶다는 문장까지. 그녀는 그것들을 다시 읽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과거의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조금씩 되짚어가는 시간은 고통스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필요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거실에 앉아 오래된 앨범을 펼쳤습니다. 낡은 사진 속에서 미소 짓는 자신을 바라보다가 문득 입을 열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의 나라는 게 참 낯설어요. 남편은 그녀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그 말을 들었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지금 느끼는 거리감을 함부로 위로하거나 재단할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앨범을 덮고 두 손 위에 턱을 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고 그 시간 속에서 자신이 조금씩 다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속도는 무척 느렸고 때로는 후퇴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가 집 전화를 울렸습니다. 남편이 전화를 받자마자 짧은 정적이 흘렀고 그는 수화기를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그녀는 망설이다가 전화기를 귀에 댔습니다. 반대편에서는 젊은 여성의 목소리가 떨리며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그녀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분명 딸의 것이었습니다. 긴 침묵 끝에 그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잘 지냈니? 딸은 짧게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그 울음을 듣는 순간 뼛속 깊은 어딘가가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그 아이를 남겨두고 떠났던 시간, 그 아이가 감당했을 감정들, 그리고 자신의 침묵이 만들어낸 상처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통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딸은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보고 싶어요. 그녀는 수화기를 든 채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은 흐르지 않았고 오히려 속이 싸늘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그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손끝에서 떨어진 수화기 너머로 무언가가 완전히 깨져버린 듯 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남편에게 말없이 다가가 말했습니다. 딸을 만나고 싶어요. 하지만 나를 미워하면 어떡하죠? 남편은 그 질문에 긴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조용히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려주었습니다. 그 손의 무게가 곧 그의 대답이었습니다. 며칠이 흐르고 그녀는 딸과의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스스로 준비됐다고 느끼기까지의 시간을 버텼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옷을 골랐고 머리카락을 정리하며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낯설게 바라보았습니다. 오래도록 딸을 떠올리기만 했지 직접 마주한다는 현실은 또 다른 결심을 요구했습니다. 약속 장소는 시내의 작은 찻집이었습니다. 그녀가 오기 전 딸은 미리 도착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문을 열고 들어섰고 문 너머로 마주한 첫 장면은 커피.
잔을 감싼 작은 손과 그 너머로 고개를 숙인 딸의 모습이었습니다. 딸은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떠나기 전에 그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눈빛은 차분했고 손짓은 단정했습니다. 긴 머리는 묶이지 않은 채 어깨 위로 흐르고 있었고 마주 앉은 그녀의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한동안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지만 온몸이 떨리는 기척은 서로에게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고맙구나. 나와줘서. 딸은 대답 대신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 짧은 동작 속에 감정이 숨겨져 있었고 그녀는 그 안에서 딸의 마음을 더듬으려 했습니다.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어떤 어투로 사과해야 할지 수백 번 연습했지만 막상 그 앞에선 어떤 말도 쉽사리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딸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처음엔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아버지가 전단지를 붙이기 시작했을 때 이상하게도 저는 그걸 매일 떼어냈어요. 사람들이 당신을 그렇게 불쌍하게 보지 않았으면 했어요. 미워서 그랬던 것도 슬퍼서였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무 말 없이 떠난 사람이 누군가의 동정의 대상이 되는 게 싫었어요. 그녀는 그 말을 가만히 들으며 숨을 죽였습니다. 말끝에 감정이 치밀어 올랐지만 울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래 참고 견딘 사람이 할 수 있는 솔직한 진술이었습니다. 딸은 이어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고 했어요. 근데 저는 괜찮아지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복잡해졌어요. 왜 떠났을까? 왜 우리한테 아무 말도 안 했을까? 왜 그냥 사라졌을까? 그런 생각을 수도 없이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는 내가 뭘 잘못했나 자책하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손끝을 부들부들 떨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고백이 가장 두려웠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죄책감을 심어줬다는 사실이 가슴을 내리치는 듯 했습니다. 그건 어떤 말로도 어떤 시간으로도 쉽게 회복되지 않는 상처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그냥 떠나고 싶었단 말밖에 할 수 없어요. 미안하다, 용서해달라 이런 말도 솔직히 쉽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 이렇게 너를 다시 마주보게 된 것만으로도 나는 지금 이 순간을 너무 무겁게 느껴요. 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고 눈가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지만 딸의 손등 위에 닿기 전 멈췄습니다. 딸이 피하지 않았고 손끝이 조용히 닿았을 때 그녀는 아주 작게 떨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놓인 시간이 움직이기 시작한 듯 했습니다. 딸의 얼굴에는 아직 상처가 남아 있었고 눈빛 속에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거리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거리감 너머에 있던 벽이 아주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무너지고 있다는 걸 그녀는 느꼈습니다. 짧은 대화 뒤 두 사람은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딸은 그녀보다 반발 앞서 걸었고 그녀는 딸의 뒷모습을 조심스럽게 따라갔습니다. 거리는 익숙했지만 공기는 새로웠고 모녀 사이의 보폭도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 보폭이 점점 가까워지는 듯한 느낌은 분명 존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얼굴을 다시 바라봤고 눈가의 주름과 이마의 골이 전보다 조금 덜 날카롭게 보였습니다. 어쩌면 마음속 짐 하나를 내려놓았기 때문일지도 몰랐습니다. 그녀는 침대맡에 조용히 작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 짧은 문장을 적었습니다. 용서는 한 번에 오지 않는다. 그러나 기다림은 닿을 수 있다. 그 문장을 닫고 불을 끄며 그녀는 오랜만에 차분한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창문을 열었습니다. 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고 잔잔한 바람이 커튼을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공기에는 이른 봄의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 향은 그녀에게 오래전 이 집에서 처음 봄을 맞았던 날의 기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때도 바람은 이렇게 부드럽게 불었고 그녀는 창문 너머로 펼쳐진 정원을 한참 바라보았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부엌에서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커피를 내리는 손길은 늘 같았고 물이 끓는 소리도 어김없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녀는 부엌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 아침 식사 준비를 도왔습니다. 이전 같으면 조심스럽게 물러나 있었을 텐데 이제는 그 공간 안에 서도 된다는 마음이 생겨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난 뒤 그녀는 책장 한켠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며 조심스럽게 넘겼고 페이지마다 과거의 시간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젊은 날의 자신과 남편 그리고 어릴 적 딸의 모습이 사진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미소 짓고 있었고 그 미소는 시간이 지났어도 변하지 않은 감정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진 속 한 장면에서 시선을 오래 머물렀습니다. 가족이 함께 놀러간 바닷가 사진이었습니다. 햇살이 강했던 날이었고 그녀는 손에 아이스크림을 들고 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표정은 행복했지만 그녀는 그날 무언가 외롭다는 생각을 했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사진은 웃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기지 않은 감정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덮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속 어딘가가 아직도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풀리지 않은 실타래처럼 무겁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실타래를 억지로 끊어내는 대신 조금씩 풀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빨리 용서를 구하는 것도 너무 빨리 이해받으려는 것도 모두 욕심이라는 걸 이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그녀는 작은 외출을 준비했습니다. 오랜만에 혼자 밖으로 나가는 발걸음이었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그녀의 손에 작은 손수건을 쥐어주었고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집을 나섰습니다. 거리는 예전과 많이 바뀌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에 비치는 풍경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의 발걸음, 가게의 간판, 아이들의 웃음소리 하나하나가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걷다가 동네 구석에 자리 잡은 작은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그녀가 예전에도 종종 찾던 공간이었고 벤치에 앉아 조용히 생각을 정리하던 장소였습니다. 벤치에 앉아 눈을 감으니 바람소리와 나뭇잎 부딪히는 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그 안에서 그녀는 자신의 내면을 천천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 한 줄을 적었습니다. 그날의 외로움은 누구도 탓할 수 없었다. 그 문장을 쓴 뒤 그녀는 수첩을 다시 닫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지나온 시간이 잘못되었다고 단정짓는 대신 그 시간을 통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에 의미를 부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동네 서점에 들렀습니다. 몇 권의 책을 고르고 계산을 마친 뒤 가게를 나서려던 찰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를 돌아보자 딸이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우연히 마주쳤고 순간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이런 데서 마주칠 줄은 몰랐어요. 그녀는 짧게 웃었습니다. 나도요. 오랜만에 책 좀 보려고요. 두 사람은 몇 마디 더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눴고 딸은 자신이 다니는 학교 이야기와 최근 읽은 책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부드러운 기류가 감돌았습니다. 마치 얼었던 공간에 햇살이 스며드는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딸이 떠난 뒤 다시 서점 안으로 들어가 책 한 권을 더 골랐습니다. 책 표지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시간은 때로 말보다 더 깊게 사람을 연결한다. 그녀는 책을 품에 안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돌아오는 길목마다 새로운 삶의 조각들이 조금씩 그녀의 마음에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그 회복의 기미가 명확하게 보이는 하루였습니다. 그녀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몇 분이라도 동네를 천천히 둘러보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과거의 풍경과 현재의 공기가 겹쳐졌고 마음 한편에서는 그 겹침이 주는 이질감과 안도를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 감정은 처음엔 불안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일종의 확인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내가 여전히 이곳에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알려주는 작은 의식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루는 동네 작은 문구점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낯설지 않은 간판, 들어가는 입구 옆에 놓인 플라스틱 화분, 창문 너머로 보이는 스티커와 필기구들이 기억을 자극했습니다. 그녀는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전과 달라진 점은 많지 않았습니다. 가게 구석에 있던 작은 계산대, 벽에 붙은 달력, 아기자기한 엽서들이 그대로였습니다. 문구점 주인은 반가운 듯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를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녀는 가볍게 인사를 하고 작은 노트 하나를 골랐습니다. 노트를 펼쳐보며 손끝으로 종이를 문지르자 잊고 있던 장면이 불쑥 떠올랐습니다. 실종되기 직전 그녀는 이 문구점에서 몇 개의 봉투와 편지지를 샀습니다. 그 당시에는 단순히 마음을 정리하려는 목적으로 구입했지만 결국 그 종이 위에 자신의 흔적을 남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녀는 그 편지들이 남편에게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누군가에게 지켜보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는지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노트를 구입한 후 그녀는 근처 조용한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벽면 가득히 책이 꽂혀 있고 손님이 많지 않아 한가로운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노트를 펼쳤고 펜을 꺼내 조용히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가끔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번엔 그 이유가 달라요. 이젠 내가 견디지 못해서가 아니라 견딜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글을 쓰면서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조용히 정리해갔습니다. 스스로를 이해하지 못했던 시간들이 이제는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될 수 있는 단계까지 와 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과거를 증오하거나 지우려 하지 않고 그저 조심스럽게 마주하고 있다는 그 감정이 그녀에게 작지만 깊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카페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녀는 짧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에게였습니다. 통화 연결음이 2번 울린 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로의 이름을 부르지 않은 채 날씨 얘기와 요즘의 일상을 짧게 주고받았습니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다음 말을 꺼냈습니다. 주말에 시간 괜찮니? 집에서 저녁 같이 먹자.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대답은 짧고 담백했습니다. 응. 갈게요. 그녀는 전화를 끊은 뒤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하나하나 식재료를 확인했습니다. 손끝에 닿는 재료 하나하나가 예전과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음식을 만든다는 행위가 누군가를 기다리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그녀는 장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하나하나 고르며 장바구니를 채웠습니다. 요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녀는 오래전 기억과 마주했습니다. 딸이 어릴 적 좋아했던 반찬들, 남편이 자주 먹던 국 종류, 그리고 자신이 즐겨 마시던 차까지. 모든 것이 기억 속에서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주말이 되었습니다. 거실에는 따뜻한 조명이 켜졌고 식탁은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음식 냄새가 집 안 가득 퍼졌고 그 냄새는 가족이라는 단어를 조용히 불러냈습니다. 그녀는 앞치마를 매만지며 현관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손목시계를 확인하고 다시 조심스럽게 문 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문을 열었습니다. 딸이 서 있었습니다. 코트를 벗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고 그녀는 말없이 딸을 안았습니다. 길고 무거운 시간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따뜻한 현재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다시 같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고 음식 위로 대화가 조금씩 쌓여갔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러웠지만 금세 웃음이 오갔고 딸은 어릴 적 이야기 하나를 꺼내며 장난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녀는 웃었습니다. 마음속 어딘가가 비로소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웃음은 회복을 의미하는 작은 시작이었고 더는 도망치지 않겠다는 다짐이 되었습니다. 식사 후 딸은 조용히 접시를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곧 일어나 딸의 옆에 섰습니다. 싱크대 앞에서 마주 선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함께 물을 틀고 수저를 닦고 그릇을 정리하는 동작들 속에서 낯설게만 느껴졌던 시간이 조금씩 다듬어지고 있었습니다. 딸은 접시를 건조대에 올려놓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기 예전 그대로네요. 뭐 하나 바뀐 게 없어요. 그녀는 싱크대 옆에 손을 얹은 채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못 바꿨어. 하나라도 바꾸면 나중에 네가 왔을 때 날 못 알아볼까 봐. 딸은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은 오랜 기다림이었다는 것을 단번에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집안 구석구석 손길을 들이지 않고 남겨두었다는 것은 누군가를 위한 자리로 비워두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녀는 딸과 함께 거실에 나와 앉았습니다. 남편은 이미 소파 반대편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고 방 안에는 오래된 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딸은 테이블 위에 놓인 찻잔을 조심스럽게 집어들며 중얼이듯 말했습니다. 이렇게 셋이 앉아있는 게 어색하진 않네요. 그녀는 그 말에 짧게 웃었습니다. 그 말 속에는 말로 다 하지 못한 감정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의 공백이 모든 것을 끊어놓지 않았고 묘하게 이어지는 그 끈이 서로를 다시 만나게 해주었음을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늦은 밤이 되어 딸은 일어날 준비를 했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코트를 걸치며 딸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녀는 손에 작게 접은 종이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거 예전에 네가 엄마한테 편지 쓰던 노트 있잖아. 거기에 남겨둔 메모야. 한번 읽어봤으면 해서. 딸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묻지 않았고 그녀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전하고 싶었던 마음만이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도 그녀는 한동안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 뒤편에서 아무 기척도 들리지 않자 그제야 천천히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괜찮았어. 오늘. 남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그날의 저녁이 서로를 향해 내딛는 가장 분명한 발걸음이었음을 두 사람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침대 옆 조명을 켰습니다. 손끝으로 책상 위를 정리하다가 오래전 쓰다 만 수첩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그녀가 과거에 적어두었던 문장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사라지고 싶다. 나는 무엇으로 살아왔나? 누가 나를 기억할까 같은 끝이 없는 물음표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문장들을 바라보는 지금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쳐 새 문장을 써내려갔습니다. 누군가를 다시 마주한다는 건 과거의 그림자와도 다시 손을 잡는 일이다. 그녀는 수첩을 덮고 조용히 불을 끄며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자 오늘 함께 앉았던 식탁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고 딸이 건넨 짧은 웃음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밤 그녀는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뒤척이거나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깨어있는 그 시간이 오히려 안도감을 주었고 복잡한 생각 없이 숨을 고르며 새벽을 기다렸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그녀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커피를 내리고 조용히 창문을 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새소리와 거리의 미세한 기척들이 하루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커피를 마셨습니다. 이른 아침의 고요함 속에서 불확실하지만 따뜻한 내일을 상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이 다시 사라지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유를 붙일 수 없는 감정이 몰려오더라도 어디론가 숨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힘이 생겼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녀는 수첩을 자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수년간 닫혀있던 내면의 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었고 그 틈으로 들어오는 감정들을 조심스럽게 기록하는 일이 그녀의 하루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 수첩 안에는 더 이상 절망이나 공허 같은 단어들만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늘의 빛은 따뜻했다. 딸의 말투가 어른스러웠다. 남편의 침묵이 고마웠다 같은 짧은 문장이 자리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집 근처 산책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이웃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오랜만에 본 얼굴들이 어색하게 느껴질 것 같았지만 예상보다 더 따뜻한 반응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의심하지 않았고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을 다시 만난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녀는 그 따뜻한 무심함이 감사했습니다. 묻지 않는 것, 판단하지 않는 것,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그녀에게는 가장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오후에는 거실 창문 너머로 햇살이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그 햇살을 바라보다 문득 책장 위에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들, 여행지에서 보낸 엽서, 그리고 잊고 있던 편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 한 장을 꺼내 펼치자 딸이 어린 시절 쓴 서툰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엄마가 항상 집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엄마 목소리로 자장가 듣고 싶어요. 그 문장을 읽은 순간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 한켠 깊숙이 숨어있던 감정이 뭉클하게 올라왔고 그 안에는 지난 세월 동안 차마 들여다보지 못했던 자기 자신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랍에서 작은 액자를 꺼내어 그 편지를 넣었습니다. 그 편지는 이제 상자 속에 묻어둘 무언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매일 바라봐야 할 삶의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남편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귀가했습니다. 그는 문을 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자네 이름이 적힌 책을 봤어요. 필사 노트에. 그녀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고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해 전 기억을 잃은 뒤 잠시 머물던 곳에서 자신의 이름을 적은 필사 노트를 남겨두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무도 그 이름을 모를 줄 알았고 아무 의미도 없는 기록이라고 생각했지만 누군가 그것을 발견했고 시간이 지나 다시 자신에게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이어 말했습니다. 책장은 지워도 기록은 남는 것 같아요. 당신이 잊었다고 생각했던 시간도 어딘가엔 남아 있었나 봅니다. 그녀는 그 말을 듣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과거의 시간은 그녀의 선택으로 완전히 덮어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동시에 그 시간들이 지금의 자신을 만든 뿌리라는 사실을 새삼 실감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따뜻한 목소리로 묻고 대답하며 자연스럽게 대화는 이어졌습니다. 딸은 내내 담담했지만 어느 순간 말을 멈추고 조용히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엄마가 엄마로 돌아온 것 같아서 좋아요. 그 말은 그녀의 귓가에 오래 남았습니다. 다시 돌아온다는 건 단지 물리적인 귀환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를 회복하는 과정을 온전히 받아들였을 때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끊은 뒤 거실로 나와 촛불 하나를 켰습니다.
집안의 조명이 아닌 손바닥만 한 불빛이 방 안에 잔잔히 퍼졌습니다. 그 빛을 바라보며 그녀는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불안도 있었고 여전히 자신에게 설명할 수 없는 감정들도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사라지지 않겠다고 조용히 마음속으로 맹세했습니다. 며칠 뒤 그녀는 정리하지 못했던 서랍을 하나씩 열기 시작했습니다. 집안 구석구석 손길이 닿지 않은 공간들을 조심스럽게 들여다보며 과거와 현재 사이의 실타래를 푸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특히 침실 옷장 안쪽 깊숙이 숨겨져 있던 작은 상자를 발견했을 때 그녀는 무언가를 다시 마주해야 할 시간이 왔다는 걸 알았습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전 병원 기록이 들어 있었습니다. 실종 직후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 심리평가서, 그리고 상담 기록들이 가지런히 묵혀 있었습니다. 낯익으면서도 낯선 글자들이 종이 위에 적혀 있었고 거기엔 기억 회피성 분리장애 의심, 환경 회피 반응, 우울증 경계선 같은 단어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무릎 위에 그 서류를 올려두고 한 장씩 넘겨보았습니다. 어떤 기록은 자신의 것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만큼 생소했고 어떤 부분은 한 글자만으로도 마음 깊은 곳을 후비는 듯 했습니다. 치료를 받는 동안 그녀는 계속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의심했고 그 불확실성 속에서 자신을 버리는 것이 가장 쉬운 선택이라고 믿었던 날들도 떠올랐습니다. 한참을 앉아있던 그녀는 문득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지가 듬성듬성한 나무 위로 햇살이 내려앉고 있었고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아득하게 들려왔습니다. 그 풍경은 그녀에게 다시 살아있다는 감각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녀는 서류들을 천천히 정리해 작은 봉투에 넣었습니다.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기록들은 부끄럽거나 숨겨야 할 과거가 아니라 자신이 거쳐온 하나의 여정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그녀에게 책 한 권을 내밀었습니다. 표지가 달아 있었고 페이지 사이에는 작은 종이 조각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신이 사라지고 난 후 이 책을 자주 읽었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책을 펼쳤습니다. 중간중간 줄이 그어진 문장들과 남편의 메모들이 보였습니다. 어떤 문장 옆에는 작게 적힌 글씨로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떠났지만 나는 그녀를 믿는다. 그녀는 책장을 넘기며 자신이 부재한 동안 남편이 어떤 방식으로 시간을 견뎠는지를 느꼈습니다. 말없이 집안을 지키고 물건 하나 버리지 않고 매일 같은 시간에 밥을 차리고 차를 우려내는 일상이 단지 습관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책을 덮고 조용히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도 나를 완전히 믿진 못해요. 언제 다시 흔들릴지 모르겠고 어느 날 또 도망치고 싶을지도 몰라요. 그런 생각을 하면 내가 너무 나약하게 느껴져요. 남편은 대답 대신 그녀의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손끝은 여전히 말라 있었지만 그 안에는 오래 버틴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짧게 말했습니다. 나도 완벽하게 믿지는 않아요. 하지만 기다리는 법은 알아요. 그 말은 그녀의 마음속 어딘가를 조용히 건드렸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붙잡으려 하기보다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해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그녀는 작은 가방을 하나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아직 전하지 못한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썼지만 보내지 못했던 것들,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게 접어두었던 진심들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그중 한 통을 꺼내어 책상에 앉아 다시 읽었습니다. 대상은 분명 자신에게였습니다. 미안하다는 말과 괜찮다는 말이 뒤섞여 있었고 도망쳤던 이유를 나열한 문장 사이에는 애써 감춰두었던 분노와 슬픔 그리고 갈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그 편지를 한참 바라보다가 작은 촛불 하나를 켜고 그 앞에 편지를 두었습니다. 타오르지는 않았습니다. 태워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앞에 두고 바라보며 자신을 인정하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달이 높이 떠 있었고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그 밤 혼자서 긴 산책을 나갔습니다. 골목골목을 천천히 걸었고 예전 자신이 사라졌던 길을 다시 걸어보았습니다. 그 길은 여전히 조용했고 거리의 풍경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 길 위에서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되돌아보며 다시 집으로 걸어오는 길, 그녀는 비로소 마음 깊은 곳에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리고 이 집이 더 이상 과거에 머물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며칠 후 그녀는 오랜만에 정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당 한쪽 구석에서 자란 잡초를 뽑고 시들어버린 화분들을 새 흙으로 갈아주며 조용히 손을 놀렸습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렀고 손톱 사이로 흙이 스며들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모든 감각이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흙을 손으로 움켜쥘 때마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더 또렷해졌습니다. 오래된 장갑을 낀 손으로 화분을 옮기고 나무가지를 잘라내며 그녀는 예전의 자신과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습니다. 불안해하던 날 집을 등지고 골목을 빠져나가던 순간 병원 침대 위에서 허공만 바라보던 시선들. 그 모든 기억이 손끝을 타고 흙 속으로 흘러내리는 듯 했습니다. 한참을 움직인 뒤 그녀는 바람을 타고 퍼지는 흙냄새 속에서 작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것은 오랜 침묵의 시간 뒤에 마주한 정직한 냄새였고 무언가를 다시 시작해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그날 오후 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길지 않은 문장이었습니다. 이번 주말 같이 정원 정리할래? 잠시 뒤 짧은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응. 갈게요. 그 약속을 앞두고 그녀는 오래된 도구들을 정리하고 새 화분을 몇 개 더 구입했습니다. 예전처럼 무언가를 미리 준비하는 일이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았고 오히려 설렘처럼 다가왔습니다. 누군가를 맞이한다는 감각은 곧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주말이 되자 딸이 도착했고 두 사람은 정원 한편에서 함께 흙을 만졌습니다. 처음엔 말없이 각자 작업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의 움직임에 박자가 맞춰졌고 짧은 이야기들이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자신이 최근에 다녀온 여행 이야기를 했고 그녀는 새로 키우기 시작한 허브에 대해 말했다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그 순간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의 공백이 있었음에도 모녀 사이의 호흡은 자연스럽게 맞아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딸의 얼굴에 드러난 편안한 기색이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점심 무렵 두 사람은 마당에 작은 돗자리를 펴고 준비해둔 간식을 나눴습니다. 햇살이 따스했고 바람은 온화했습니다. 그녀는 과거를 이야기하지 않았고 딸도 그날의 이야기들을 굳이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금 여기에 있는 서로를 받아들이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녀는 종이컵에 따뜻한 차를 따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가 웃는 걸 보니까 이제야 조금 숨이 쉬어지는 것 같아. 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더 이상 미안함으로 가득한 고백이 아니었음을 알았고 그 말 속에서 오래도록 묻혀있던 감정들이 조심스럽게 떠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딸은 돌아갔고 그녀는 마당에 남은 정리를 마치며 해가 지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루가 끝나는 그 풍경 속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이 다시 이 집의 일원이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단순히 돌아온 것이 아니라 삶의 일부로서 이 공간에 머무르고 있다는 확신이 가슴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그녀는 거실에서 찻잔을 들고 조용히 앉았습니다. 남편은 맞은편에서 책을 읽고 있었고 그 모습은 무척 평온해 보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대화는 많지 않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오히려 많은 것들이 오갔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묻지 않고 기다려준 시간들이 자신을 다시 돌아오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기다림에 대한 감사를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머뭇거리다 책상 서랍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병원 진단서 복사본과 짧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남편 쪽으로 조용히 밀었습니다. 남편은 봉투를 열어 읽었습니다. 문장들은 길지 않았지만 하나하나가 무거웠습니다. 그녀의 혼란과 고통, 자신조차 이해하지 못했던 감정들을 솔직하게 풀어낸 고백이었습니다. 남편은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조용히 말했다. 다 읽었어요. 그런데 난 이걸 읽지 않아도 당신을 이해하고 싶어요. 그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그것은 고통의 눈물이 아니라 용서와 회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스스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에 조금은 가까워졌다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그 밤 그녀는 잠들기 전 자신이 심은 새싹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화분 속 막 돋아난 초록의 줄기 하나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너무 여리고 작았지만 분명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지우지 않을 거야. 끝까지 지켜볼 거야. 며칠 뒤 그녀는 작은 상자를 하나 들고 딸의 집을 찾았습니다. 이전에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던 일이었지만 이제는 스스로 마음을 다잡고 먼저 문을 두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른 뒤 문이 열리기까지 몇 초의 침묵이 이어졌고 그 시간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문이 열리자 딸은 놀란 듯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엔 거리감보다는 반가움이 더 컸습니다. 그녀는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잠깐 얼굴만 보려고요. 이거 전해주려고 왔어요. 딸은 문을 열어주었고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차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상자에서 작은 노트 한 권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실종 직후 머물던 곳에서 썼던 일기장이었습니다. 딸을 떠올리며 쓴 단편적인 문장들과 자신에 대한 질문들, 그리고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을 반복해서 적은 흔적들이 그 안에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네가 꼭 읽어야 할 건 아니에요. 그냥 네가 원하면 한 번쯤 들여다봐줬으면 해서. 딸은 노트를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습니다. 한 장 넘겨보지도 않았지만 그 안에 어떤 무게가 담겨 있는지 단박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고 창밖으로 노을이 조금씩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짧은 방문을 마치고 그녀가 일어설 때 딸은 작게 물었습니다. 엄마, 나중에 나랑 여행 한번 갈래요? 그 말에 그녀는 잠시 숨을 멈췄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단지 여행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시간을 나누고 싶다는, 잃어버린 시간을 조금씩 복원하고 싶다는 딸의 조심스러운 손짓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손을 놓치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처음으로 혼자가 아닌 느낌을 받았습니다. 과거에 매달리지 않고 현재의 사람들과 시간을 나누는 일이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고 자신의 자리를 스스로 지켜나갈 수 있다는 믿음이 조심스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남편과 함께 마당에 나와 앉았습니다. 바람은 차분했고 하늘에는 별이 조금씩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고개를 들고 하늘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몇 년 전 같은 계절에 그녀는 이 집을 등지고 밤하늘을 한 번도 쳐다보지 못한 채 떠났습니다. 두려웠고 혼란스러웠고 스스로에게 실망한 상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하늘 아래에 다시 앉아 숨을 깊이 들이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녀의 옆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이제야 집이 집 같아요. 그녀는 그 말에 짧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동안 살아있었지만 살아있지 않았던 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있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동네 복지센터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아이들의 책을 정리하고 어르신들의 식사 준비를 도왔습니다. 낯선 이들의 눈빛 속에서 그녀는 자신을 보았고 조용히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과거를 묻지 않았고 그녀도 굳이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의 그녀였고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그곳에 있는가가 전부였습니다. 작은 칠판 앞에 선 어느 날 아이 하나가 물었습니다. 이모는 왜 여기 와요? 그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누군가 곁에 있는 게 필요할 때가 있거든.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노트에 집중했고 그녀는 그 모습이 고맙고 사랑스러웠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감은 아주 작은 말 한마디로도 좁혀질 수 있다는 것을 그날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수첩을 펴고 다시 문장을 적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건 다시 누군가와 함께 숨쉬는 일이다. 이제 그녀는 자신을 용서했고 세상과 다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고 때로는 더딜지라도 분명한 걸음으로 삶 속에 복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귀는 누군가의 이해나 용서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조금씩 빚어내는 것이었습니다. 몇 달의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계절은 완연히 바뀌었고 그녀의 일상도 조금씩 다채로워졌습니다. 복지센터 봉사활동은 주 3회로 늘었고 동네 사람들과의 인사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그녀가 더 이상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낯설게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지역에서 열리는 작은 북토크 행사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복지센터 관계자의 추천으로 봉사자 대표로 소개되었고 그녀는 짧은 인사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준비하던 밤 그녀는 책상 앞에 앉아 말없이 종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쉽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녀는 조용히 펜을 들었습니다. 자신이 어떤 길을 지나왔는지를 굳이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누군가는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감각이 생겨났습니다. 그녀는 아주 간단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사라졌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누군가와 함께 숨쉬고 있습니다. 행사 당일 그녀는 단정한 옷차림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고 천천히 관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중 한 명 가장 뒤쪽에 앉아있는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익숙한 얼굴, 젊은 남자. 잠시 시선을 맞춘 후 그녀는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누구나 사라지고 싶을 만큼 힘든 순간이 있죠. 저는 실제로 사라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가족을 등지고 이름을 지우고 기억까지 포기하며 한동안 숨어 살았습니다.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말을 멈추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무대 아래의 공기는 조용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무수한 감정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라졌던 동안 어떤 사람은 매일 문을 열어두었고, 어떤 사람은 편지를 썼고, 또 어떤 사람은 기다리며 말없이 저를 믿어주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다시 걸어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박수는 작았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수많은 공감과 응원이 실려 있었습니다. 행사를 마치고 돌아서려던 순간 아까 그녀와 눈을 마주쳤던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그날 병원에서 실은 제가 담당 간호사였습니다. 그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이후의 기억은 희미했지만 어딘가 익숙한 목소리와 눈빛이 지금 눈앞의 인물과 겹쳐졌습니다.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이름을 말하지 않았을 때 대신 노트에 쓴 글귀를 기억해요. 나는 사라지고 싶지만 완전히 지워지고 싶지는 않다. 그 문장을 보고 꼭 살아있길 바랐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잊었습니다. 수년 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감정을 단 한 줄의 문장으로 남겼던 그때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심장이 울컥했습니다. 그는 미소 지으며 이어 말했습니다. 오늘 당신의 말 참 고맙습니다. 저도 오래 잊지 못했거든요. 그날 당신이 보여준 말 없는 저항 그리고 오늘의 용기까지요. 그는 더 말을 덧붙이지 않고 조용히 인사를 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오래전 자신이 남긴 단어 하나가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남아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숨이 깊어졌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녀는 다용도실에 놓아두었던 낡은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실종 당시 입고 있던 옷과 신발 그리고 이름표 없는 수첩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손끝으로 그 수첩을 꺼내 펼쳤고 제일 첫 페이지에 쓰여 있던 글귀를 다시 읽었습니다. 나는 없어지길 바라지만 누군가에게는 기억되고 싶다. 그녀는 조용히 그 아래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이제는 나도 나를 기억하겠습니다. 창밖에는 해가 지고 있었고 마당의 작은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찻잔을 들었습니다. 따뜻한 숨이 컵 가장자리에 닿아 서서히 퍼져나갔고 그 온기 속에 또 하루의 삶이 차분히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삶 속으로 완전히 돌아온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라졌던 시간, 지워졌던 이름, 잃어버렸던 자신조차 이제는 모두 그녀의 일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들은 오늘의 그녀를 만드는 재료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사라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로, 아내로, 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다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고 온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사라졌던 아내의 이야기,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긴 시간의 진실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군가는 떠났고, 누군가는 기다렸고, 결국 다시 만난 이들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의 조용한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때로는 말없이 기다리는 용기가 가장 큰 사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로 이어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사연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